1945년 패망한 일본은 6년 뒤 연합국들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고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배상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협정을 체결하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뺏긴 재산을 일본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3억 달러를 받은 65년 한일협정은 그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은 재산상 채권 채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준 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가 그렇게 결론 내렸고 그 위로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해 추가 보상했습니다. 당시 공동위원장이었던 양삼승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제는 그때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 백서를 보면 위로금 성격의 보상과 강제동원 당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구분합니다. 한일 협정을 맺었으니 외교적 신의칙상 국가 대 국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어도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길은 열어둔 겁니다.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을 상대로 밀린 임금 지급과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자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2012년과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본다.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범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권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경제 보복에 나섰다면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언한 셈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